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아 얘가 어깨가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대개는 팔꿈치가 빠지는 그런 상황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제 촬영할 주제가 원장님은 이제 아기를 키우고 계시고 네. 되게 어리잖아요. 육아를 하다 보면 자주 있는 상황이 있다 보면 맞아요. 이제 팔이 빠지는 경우가 그게 혹시 질환명이 있나요? 요 바깥쪽에 있는 뼈 이름을 요골이라고 하는데 그 머리 부분이 빠졌다 그래서 요골두의 아탈구라고 하거든요. 아탈구는 뭐냐면 탈구는 완전히 빠진 건데 그건 애기들이라서 완전히 빠진 건 아니고 살짝 빠졌다 뭐 이런 뉘앙스의 의료 용어고 흔하게는 이제 풀드 엘보라고 하는데 뭐냐면 엘보가 잡아 당겨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빠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많이 있어요? 애기들이 우리 이제 성인이 되면 뼈들이 이렇게 있고 하는데 그 과정이 있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뼈 모양이나 이런 게 성인하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팔꿈치에서는 뼈가 뭐 한 군데씩 이렇게 점점점 생기다가 아까 말한 바깥쪽에 있는 요골두라고 하는 부분 5살 때쯤에 뼈가 생기는데 그럼 그 전에는 뼈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냐 뭐 그건 아니고 이제 연골 같은 조직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5살 이전에는 그 부위는 뻥 비어 있어요. 아직 뼈가 되지 않고 모양도 좀 쉽게 말하면 원래 뼈 모양이 아니고 좀 물렁물렁한 모양이고 주변에 있는 인대도 딱딱하지 않고 조금 유연하고 약간 이런 시기라서 그래서 5살 이전에는 너무 과한 힘이 가해졌을 때는 그게 살짝 빠질 수가 있는 건데 빠지는 기전 자체는 제일 흔하게 뭐 애기들이 막 물론 넘어지고 뭐 심하게 꺾이고 다치고 이래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어른들 생각에 엄마 아빠 생각엔 얘가 다칠 만한 게 없었는데 갑자기 막 울면서 팔을 못 들고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깜짝 놀래거든요. 이게 처음 경험하면. 그래서 보통은 잡아 당겨졌을 때 많이 생겨서 이제 별명을 풀드 엘보라고 많이 불러요. 엄마 아빠 한 명씩 이렇게 한 팔씩 잡고서 이렇게 당겨졌을 때 힘이 안 맞으면 더 많이 잡아 당겨지는 쪽이 이렇게 되고 이 팔이 더 올라가면은 거기에 더 힘이 많이 가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때 뚝 하고 빠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애가 뭐 갑자기 팔을 못 움직이고 이렇게 손등이 보이는 상태로 잡아봐 이래도 못 들어 올리고 이렇게 울기만 하고 그러거든요. 5살 이전 애기들이 많으니까 2살 이럴 때는 표현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냥 아프다고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못 움직이는 상태로 막 놀라고 그래서 그렇지 통증 자체가 오래 지속되거나 그게 아주 심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그게 팔이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안 들어 올려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팔을 든다고 하면 물론 뭐 어깨도 근육을 들어 올리는 작용을 하겠지만 이 팔꿈치도 얘가 이 안에 제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이 관절이 딱 맞물린 상태로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뭐 톱니바퀴 같은 게 여기랑 여기가 어긋나서 맞물려 있지 않은데 같이 들려고 하면은 같이 안 들리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딱 같이 잠겨 있어야 되는데 그게 탁 풀려버리는 거죠. 팔꿈치 말고 어깨가 빠진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아 얘가 어깨가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아주 강한 힘 이렇게 팔이 비틀어져서 뭐 팍 꺾였다거나 이런 정도의 강한 힘이 아니면 그럴 일은 잘 없고 대개는 팔꿈치가 빠지는 그런 상황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아이가 그렇게 팔꿈치가 빠졌을 때 꼭 병원을 와야 되나요? 이게 사실 방법 자체는 복잡하지 않은데 멍도 별로 없고 많이 안 부어 있고 팔 모양도 아까 손등이 보이는 팔 내리고 있는 전형적인 그런 모양이고 그다음에 다친 그런 상황 자체가 아 이거는 부러지거나 이럴 만한 힘이 가해진 게 아니구나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이 섰을 때는 사실 맞추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몇 번 이제 반복해서 오는 부모님들한테는 설명도 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요 팔이 빠지는 그 상황 자체가 우리가 아까 이제 팔 잡아 당길 때 그런 일 많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팔 많이 잡아 당기는 것도 이 손바닥이 앞쪽이 보이는 상태로 잡아 당겨질 때는 그래도 조금 빠질 일이 덜한데 팔이 이렇게 돌아간 상태로 잡아 당겨졌을 때는 여기가
뚝 하고 빠지는 거거든요. 보통 팔을 맞추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레지던트 때 배웠던 방법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부리면 그대로 구부리면 이렇게 될 텐데 이거를 반대로 돌리면서 이 팔꿈치를 이렇게 접는 거죠. 뚝 하고 맞춰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나는 방법. 근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많이 비틀어야 되기도 하고 구부리는 거 자체가 얘가 끼어 들어가지 않았는데 구부리면 되게 아프거든요 또.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 또 힘이 들어가고 또 한순간에 딱 하지 않으면은 이제 애도 놀라고 아프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 두 번째 방법은 손등이 앞을 보고 있는 요 팔 모양에서 그대로 팔꿈치 요만큼만 구부리, 여기까지는 움직임이 별로 없어서 크게 놀라지 않고 안 아파하거든요. 요거를 아까는 요렇게 돌리는 방법이었는데 오히려 빠지게 한쪽 방향으로 더 많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빠지게 한쪽 모양이기 때문에 그 원래 빠졌던 모양대로 가면서 그게 툭 하고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누름을 뚝 그치면서 이제 팔 들어보자 하면은 팔도 잘 들어 올리고 사실 시간은 1초 이내로 딸깍 하는 거죠. 내 몸의 축을 보면은 우리 몸의 해부학적인 위치가 요게 정자세인데 그래서 여기서 바깥쪽으로 가는 거를 회외라고 해요. 그리고 요게 안쪽으로 돌리는 걸 회내라고 하는데 아까 이렇게 그럼 회내 상태에 있는 팔을 더 회내 시켜서 끼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인이 아니면 사실 쉬운 거라고 해도 쉽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이 아이를 더 아프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앞서다 보면 뭐 1초 만에 금방 끼워줄 수 있는 간단한 거라고 해도 또 아이도 놀라고 또 부모님도 긴장되고 이러면 사실 쉽지 않아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팔꿈치 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학병원 응급실이나 이런 데서는 몇 시간 이렇게 대기하고 이러면 진 빠지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이런 방법 정도를 알고 있으면 조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거 한번 좀 해보자고 한 거죠. 이렇게 조치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 맞아요. 좋잖아요. 어떤 것들을 좀 또 이게 한 번 빠지면 아직 빠진 아이든 안 빠진 아이든 아직도 여전히 느슨한 상태고 발달 과정에서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한 20-30% 넘게 또 빠지고 이런 일이 또 잘 생겨요. 일단은 재발이 안 되게 하려면 아이가 혼자 놀다가 어떻게 빠지는 거는 어른들이 컨트롤 할 수 없지만 어른이 당겨서 빠지는 것만큼은 조금 주의를 해야 돼서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엄마 아빠 손 팔 잡고 이렇게 매달리는 아이들 되게 많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사실 저는 약간 조마조마하긴 해요. 저러다 빠지는데 혹여라도 애가 너무 졸라서 꼭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 팔 모양 자체를 손바닥이 앞이 보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당기면 그래도 덜 빠지는데 자칫해서 이렇게 아이 손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잡아당겨주면 빠질 확률이 되게 커지니까 그런 거는 꼭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몇 살 전까지는 조심해야 된다. 대개는 7살 이후에는 이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나거든요. 5살 전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 뼈도 아직 덜 생기고 인대도 많이 느슨하기 때문에 어리면 어릴수록 주의는 필요해요. 사실 제일 필요한 거는 아이가 다쳤을 때 이렇게 팔을 잘 못 들어 올리면 조금 빠져서 그랬겠거니 또 많이 붓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 특히나 더 그러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근처에 있는 어느 정형외과를 가도 다 이거는 낄 줄 아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처에 가까운 병원 꼭 큰 병원 안 가셔도 돼요.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방문하게 됐다면 응급실에서는 사실 대기도 있고 요거 끼우는 방법을 한번 부모님들도 숙지하고 계셨다가 너무 많이 부어서 부러진 것 같으면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아이가 아플 수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돌려보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는 해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관절학 개론의 이승규 원장이었습니다.